이분이랑 협의한 후에 공동구매 진행했을 때 이분이 또 잘 파는 셀러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다 보니까 제가 저번 달에는 일주일 동안 한 1070개 정도 상품이 나왔거든요. 마진이 한 440 정도 됐어요. 저한테 순 마진이. 그러다 보니까 화이팅! 촬영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저요? 네. 저 예전에 배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니 이제 배우분이 여기 옆에 계시면 어떡해요? 저 예전에 배우했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 대표님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했었던 드라마나 이런 작품들은 어머님들이 많이 보셨는데. 저는 드라마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 라디오스타에 나오신 걸 보는 거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왜 나오신 거예요? 그때 뭐 드라마 끝나고 섭외가 들어왔었어서. 지금 구독자분들은 뭔 얘기를 하나 싶으실 거예요. 네. 지금 인사도 안 드리고 버리장머리 없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놀래가지고 정사장 유튜브에 비주얼 쇼크가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저희 특급 게스트 배우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저 저스트고입니다. 네, 저스트고. 네, 저스트고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스트고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그 무슨 사장으로 부르는데 촬영하는 동안만 저스트고니까 저 사장이라고 하셔가지고 저 사장 저 사장 좀 이름이 있는데 저 세상 같기도 하고. 저스트고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간다, 앞만 보고 간다, 직진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줘봤습니다. 지금 직진해서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배우 생활을 그러면은 언제 하셨던 거예요? 배우 연기는 2019년도까지 했었어요. 2019년도까지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그때 시작해서 지금은 딱 4년 차 된 것 같아요. 19년도면 저랑 동기입니다. 그러세요? 네. 19년도에 그러면 뭐 때문에 그 연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사실 연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오디션도 보고 미팅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작품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좀 감독님들이나 캐스팅 디렉터나 이런 분들이 한번 했었으니까 또 불러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번 작품들이 거의 일일 드라마였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는 일일 드라마나 뭐 아침 일일 드라마, 저녁 일일 드라마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더 배우로서 성장을 하고 싶고 좀 미니 시리즈나 영화 같은 것도 너무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좀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일일 드라마를 끊었어요. 담배 끊듯이 이렇게 끊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끊고 나를 위해서 좀 더 트레이닝하고 나를 좀 더 가꾸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택배나 뭐 대리운전 같은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알바를 시작하다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19년도에 일일 드라마를 끊고 알바나 택배를 하다가 갑자기 온라인 비즈니스에 들어오셨는데 뭘 보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때 뭐 정사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쿠팡 택배 배송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배송하다가 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막 속옷까지 뭐 다 젖어서 막 집에 늦게까지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때 제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죠.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택배 현장에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께서 제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왔냐고, 이 시간에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 자는 시간인데 지금 왜 왔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집에 오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약자 같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돈 벌어야 되겠구나,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진짜 힘이 있으려면 돈 벌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도 정 사장님처럼 신사임당님, 창업 다마고치님 컨텐츠 보면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2019년 여름에 팬티 다 젖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속옷이 다 젖죠? 네, 그 느낌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관리인들한테 욕먹는 거 다반사죠. 진짜. 근데 심지어 아내분이 욕먹는 거를 보셨
하셨다는 거는 진짜 예. 그 친구도 사실 뭐 배우거든요. 신인 배우긴 한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오디션 보고 오디션 봤으니까 또 되게 꾸미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태로 그대로 온 거예요. 오빠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잠실 어떤 아파트야. 그러니까 그걸로 갈게. 막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사실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느끼지 못했던 게 지금의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었죠.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사업을 그럼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실 제가 완전 컴맹이었거든요.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연극하고 뭐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런 쪽만 하다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어가지고 집에 있는 좀 괜찮은 물건들 이제 러그나 침구류들 이런 거 보고 그냥 공장에 무조건 찾아가서 그렇게 상품 소싱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83년생입니다. 80. 저랑 거의 10살 차이 나시죠? 그래.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니 컴퓨터 컨트롤 C V도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 보고 연세가 많으신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아닙니다. 관심이 없었죠 컴퓨터에. 저랑은 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러면 국내 사입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입은 처음엔 못했어요. 왜냐면 자본금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탁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조금씩 사입으로 전향하고 네. 그리고 더 잘 팔리는 상품들은 저희가 또 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도가 될 때까지 계속 달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스트고? 네, 저스트고 했습니다. 우리 정 사장님은 그러면은 20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위탁, 사입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던 거예요? 위탁, 사입, 제조 이렇게 세 가지 계속 병행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침구류, 뭐 가구 인테리어 이런 카테고리 다루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쪽 카테고리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즌 때 한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이럴 때는 이제 수산물 쪽 이쪽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면은 바닷가에 뛰어다니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홍게나 대게나 뭐 이제 과메기나 이런 철이 있잖아요. 그때 그 철에 맞춰서 포항이나 아니면 속초나 여기에 있는 선주분들 저희가 섭외해서 그분들한테 괜찮은 단가로 받아서 이제 판매도 하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019년에 제가 시작을 했을 때도 저도 그 신사임당님 보고 진행은 했지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저는 촌사람이에요. 촌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그냥 뭐 단감이나 이런 거 좀 팔까 아니면 뭐 강원도에서 고랭지 채소라도 떼가지고 팔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던 분야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지금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다양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즌에만 하는 어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헬프 스토어나 이런 쪽에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또 소싱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결핍이 있잖아요. 그 결핍이라고 해서 대단한 결핍이 아니라 365일 다이어트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또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도 있을 거고 뭐 탈모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제품들, 건강식품들을 또 결핍 쪽으로 저희가 상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수산물은 뭐 어떤 거 파세요? 지금은 홍게, 대게, 이제 과메기는 이제 금요일부터 그냥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그 선주분들을 섭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찾아가서 일단 새벽 4시에 홍게 배가 들어와요. 구룡포 항에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촬영 시작하는 거죠. 핸드폰 들고. 그래서 홍게잡이 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잡았던 이 홍게를 막 풉니다. 그거 영상으로 막 찍고 찌는 곳에 가서 그것도 촬영하고 이러면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한 번 또 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즌 때만 딱 1월 달까지만. 와.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다 하고 계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합류하시죠.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로 계속 달려오셨는데 실례지만 어느 정도의 지금 매출이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너무 약소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2022년 한 10억 조금 넘게 매출 나왔었고요. 올해는 2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20억 목표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소예요?
아이 뭐 정사장님 너무 잘하시니까. 궁금한 거는 네네. 저는 구매 대행만 하고 뭐 병행 수입 이런 거 하니까 사실 마진이 박해요. 근데 직접 떼와서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마진율이 좀 높지 않을까요? 상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구 인테리어, 네. 이 침구류 쪽은 거의 원가 대비 판매가가 거의 2배수 정도 되고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한 7배수까지 나오는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물인데도 불구하고 한 2배수 정도 나와요. 2배수라고 치면은 마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000원에 갖고 와서 20,000원에 판매하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 배우 때보다는 엄청 버시겠는데요? 제가 배우 봉급은 잘 모르는데 네, 그때는 사실 출연료가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았어요. 네, 일일 드라마 그 주인공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두 번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뭐 먹고 살만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뭐 훨씬 좀 몇 배 정도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딱 데이터 수치로 딱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훨씬 네. 좋아졌다. 네. 그리고 그 연기 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연기할 때는 조금 뭐가 힘들었고 지금은 뭐가 더 괜찮은 거예요? 연기할 때는 일단 대본 받고 제 역할이 생기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이에요.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운동을 2번씩 하고 식단을 항상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어요. 좀 예민하기도 하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행복하죠. 왜 이렇게 이거 얘기하시는데 신빙성이 없지? 왜요? 지금 뱃살 장난 아닌데? 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일어서신 모습 못 보셨죠? 지금 일었으면요 제 얼굴은 보이는데 저 사장님 얼굴은 안 보일 거예요. 아닙니다. 저 한참 클 때라. 네. 키가 지금 거의 190이 다 돼가시는 것 같은데? 190이 조금 안 돼요. 안 됐습니다. 네, 일어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지금 매출 규모의 마진율이면 혼자 하시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혼자 못하죠. 지금 직원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직원분은 저희 내부 직원 저 제외하고 3분 계시고요. 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저희 계속 협약하면서 하신 분들이 2분 계세요. 뭐야, 그러면 이거 많이 남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좀 제품 개발비도 필요하고 새로운 상품도 계속 또 제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들어가는 돈도 좀 많나요? 그럼요. 저희 바이럴 마케팅도 거의 계속 진행하고 있고 광고 비용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 4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계속 달려오셨잖아요. 네네. 하루에 어느 정도 업무를 해서 이 정도로 발전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올 초까지는 전부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적당히 좀 해.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아내분들 동동대잖아요. 그쵸. 제발 좀 빨리 들어오라고. 네. 저는 한 보통 9시, 10시까지 보통 사무실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싱글이었다면 아마 사무실에서 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다가. 근데 요즘에는 한 저녁 먹기 전에는 들어와라. 한 6, 7시에는 제발 좀 들어와라 해서 요즘 좀 일찍 들어가는데 보통 한 9시까지는 일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몇 시 출근하셔가지고? 저 10시에 출근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아니면 산책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83년생이시면은 저보다 9년이 선배시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31살 때랑 32살 때가 체력이 확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 저보다 지금 9단계가 높으신데 체력이 장난 아니신 것 같거든요. 뭐 체력은 워낙 또 좋으시잖아요, 정사님. 저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4년 정도 하니까 몸이 안 좋았어. 요새 도전하고 있고 요새 조금 잘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모셨던 거는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유통의 뿌리인 사업이고 이 뿌리인 사업을 통해서 구매대행을 잘 알 수 있으면은 다른 사업들로도 펼쳐나갈 수 있는데 그 소스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종목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기존에 제가 뭐 위탁, 사입, 제조 이런 형태로 네이버, 쿠팡, 뭐 오픈마켓, 뭐 카카오 뭐 이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다른 유통판로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뭐 라이브 커머스, 뭐 아니면 뭐 오프라인 유통 뭐 이렇게 많이 찾아보다가 이 공동구매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구매가 SNS나 이런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져 있는 이런 공간에 내 상품을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도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고 초기 자본도 제조사와 좀 더 협의가 잘 된다면은 우리가 초기 비용 없이도 또 진행할 수 있어서 요즘 요거 공동구매 중개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발견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희 제품을 좀 협찬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과 좀 잘 맞는 인플루언서 분을 섭외를 해서 이제 제품을 협찬 드리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성과가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는 그냥 협찬만 받고 잠깐 소개를 해주지만 SNS상에서 이 상품을 가지고 팔로워분들 대상으로 같이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셀러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이제 저희 상품도 진행하지만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들을 또 제조사에서 우리가 소싱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벤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공동구매를 진행해 보니까 되게 많이 나갔을 때는 뭐 한 일주일에 한 1,070개 정도 이제 또 나가기도 하고 순 마진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요거를 또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라는 게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싸게 판매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시장가보다 조금 저렴한 단가로 이제 판매함으로써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혜택을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팔로우하고 구독한 이 인플루언서가 그 제품을 계속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계속 노출해 주니까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나도 마침 저거 필요했었는데 약간 팬심, 의리 느낌으로 또 이렇게 주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공동구매라는 거를 직구 구매 대행업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구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병행 수입을 해서 쌓아놓은 다음에는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근데 그 상품을 본인이 병행 수입해서 가지고 온 그 상품을 가지고 공동구매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SNS 마켓에서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상품들을 또 제조사에 소싱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소싱하는 게 어려울까요? 해외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소싱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또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또 정 사장님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네네. 우리는 국내에서 소싱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 상품 소싱해서 이제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판매하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네네. 근데 저도 공동구매는 안 해봐가지고 이 공동구매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활용해가지고 네네. 판매를 일으키려면 네.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아니면 틱톡이 될 수도 있고 요즘 틱톡도 되게 뜨고 있는 플랫폼이어서 그런 쪽에서 공동구매가 어떤 상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시장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먼저 시장 파악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에 이런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구나. 그 상품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공동구매로 진행되는 상품들의 특징. 네. 그거를 파악해서 그 상품들을 이제 소싱해서 공동구매 진행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던가 아니면 DM을 보내던가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셀러를 저희가 컨택을 해야 되겠죠. 그 인플루언서 셀러를 컨택하는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대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중개자다 보니까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네이버나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다른 유통 판로를 또 찾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님도 이제 병행 수입을 해오시거나 이러면 좀 양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상품을 혼자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단가로 단기간 많은 양의 판매량이 나온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공동구매 벤더사다라고 하면 되게 환영해 하세요. 그 말씀만 들어봐서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해가지고 판매하는 형태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제안을 준다. 그러면 제안서를 써가지고 뭐 메일을 날리거나 DM을 날리는 건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인플루언서들이 뭐 열이 있다고 치면은 네. 어느 정도가 반응을 하는 건가요? 제 통계상 한 50명에서 100명한테 보냈을 때 한 명이랑 진행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인플루언서한테 얼마 떼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얼마 먹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카테고리마다 인플루언서 셀러한테 주는 수수료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식품이냐 아니면 뭐 건강식품이냐 아니면 뭐 생활용품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15%면 인플루언서 셀러랑 진행할 수 있고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룸이 좀 많기 때문에 25에서 30% 정도 인플루언서 셀러한테 주면은 진행할 수 있고 생활용품이나 이런 상품들은 15에서 20 정도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플루언서는 어느 정도의 팔로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로우 수도 중요한데 저는 팔로우 수보다 팔로우 분들이랑 얼마만큼 소통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팔로우가 막 10만, 뭐 5만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막 좋아요가 몇십 개밖에 안 달리고 뭐 댓글이 몇 개밖에 안 달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우회해서 얼마든지 팔로우를 돈 주고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찐 팔로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팔로워들이랑 소통을 하고 기존의 공구를 진행했을 때 얼마만큼 릴스나 뭐 스토리나 이런 걸 올리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수치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라고 치면은 유튜브 구독자는 많은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스타도 네네. 팔로워 수는 많은데 좋아요 수가 적다는 게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럼 좋아요 수를 결국에는 보고 이 인플루언서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좋아요 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랑 댓글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한 100개 정도는 나올 때가 있어요. 100개. 그 100개면 네. 팔로워분들이 50개를 남겼을 거고 50개는 이 인플루언서 셀러가 거기 댓글을 달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0개 정도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상품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네. 구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는 네. 한 상품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개를 하든 여러 개라기보다 만약에 카메라를 한다. 네. 카메라에 삼각대도 같이 하고 세트로 네, 이어폰도 하고 이런 식으로 A, B, C, D 뭐 이렇게 4가지 상품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것들을 같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식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3개, 5 플러스 2, 8 플러스 3 이렇게까지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완전 벌크로 또 주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한테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요청을 하고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모아놨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안을 한번 해요. 협찬으로 보내주고 요거 직접 경험해보시고 괜찮으면은 저희 한번 단기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버 밴드나 이런 데에서는 기존에 공동구매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저희랑 진행하는 그런 채널도 생겼어요. 이게 너무 제가 궁금한 분야다 보니까 네.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그러면 공동구매를 진행을 할 때 그 인플루언서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액이요? 자기들의 그 피들은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인플루언서가 저희한테 제안을 하나요?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수수료가 한 12%,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정말 좋으면은 이분들이 하세요. 네. 이분들은 돈보다는 우리 팔로워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먼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컨텐츠를 계속 발행하고 공동구매 마켓을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계속 또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좋은 상품, 자기 팔로워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이 가장 먼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를 찾기 위해서 네네. 그 인스타에다가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요? 너무 간단해요. 일단 공동구매 검색하면 공동구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셀러들 다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선풍기 진행하고 있는 공구 셀러를 찾고 싶다. 뭐 선풍기 공구, 서큘레이터 공구, 뭐 온풍기면 온풍기 공구 이렇게 메인 키워드랑 뒤에 공구 요거를 같이 붙여서 검색을 하면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채널에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네. 그럼 초보자분들이 이 공동구매라는 시장이 들어왔을 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나요? 처음에 한 사이클 돌리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공동구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달 동안 다 파악하고 이제 바로 공동구매 제안하니까 바로 잡혀서 지금까지 거의 매주 계속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또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잡히는지 그리고 잘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지 판매량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진행하면 이거만큼 되게 짜릿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짜릿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짜릿하다는 게 돈 맛을 많이 본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네이버 쿠팡에서 주문 들어오면 이 주문 들어왔구나 이거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동구매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건에서 100건 정도 DM을 보내고 했을 때 한 분이 연락 오고 이분이랑 협의한 후에 공동구매 진행했을 때 이분이 또 잘 파는 셀러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다 보니까 제가 저번 달에는 일주일 동안 한 1070개 정도 상품이 나왔거든요. 마진이 한 440 정도 됐어요. 저한테 순마진이. 그러다 보니까 벌크 단위로 이제 구매를 하시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오, 많이 들어온다. 또 잡아야지. 그리고 또 잡고. 이분이랑 또 잘 된다. 그러면 또 재구매 주기를 또 파악해서 또 2차, 3차, 4차 또 계속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을 또 찾아서 또 1차, 2차, 3차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매주 계속 공구가 잡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약간 온라인 커머스라는 곳에서 약간 새로운 직종이고 여기는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도 사실 공동구매 시장은 있었고 네. 계속 성장하고는 있어요. 지금 통계로 봤을 때도 SNS 마켓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초기 시장에 좀 선점하셔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성과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게 건기식 제조이시고, 그러니까 위탁, 그 다음에 사입, 제조 이 과정을 올라가는 거랑 공동구매부터 진행하는 거랑 네. 지금 하신다면 뭘 더 추천하시나요? 처음에 무조건 공동구매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공동구매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내가 먼저 파악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자본금이 처음에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가 공동구매 진행 끝나고 정산받는 그 금액으로 제조사에 제품가를 주고 그리고 인플루언서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그래서 그 상품이 잘 팔린다면 내 상품으로 브랜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기 너무 좋죠.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가는 그 내용이랑 네네. 공동구매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일단 정 사장님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또 무료 PDF 파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양한 채널, 뭐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동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거, 어떤 상품이 좀 잘 나가는지, 어떻게 하니까 또 좀 괜찮더라, 이런 맛보기용으로 또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와디즈에서 펀딩 중이거든요. 무슨 펀딩을 하세요? 공동구매 중개로 이제 펀딩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그쪽에서 또 알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 펀딩이면은 기간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예요? 저희 11월 14일까지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 그 무료 전자책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이런 프로세스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처음 들은 거예요.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근데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또 그러면은 저희 뭐 고정 댓글이나 이런 데 다 네. 달아주시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한번 와서 또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또 빨리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책은 뭐 따로 뭘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네이버 폼 전달해 드릴게요. 거기에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셔서 받아오신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체크 몇 개 해주시면은 그거 딱 취합해서 제가 한 번에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럼 고정 댓글로 제가 저 사장님한테 구글 폼 받아가지고 이제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공동구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인스타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동구매도 플랫폼이 있지 않나요? 요즘 공구 그 앱들이 좀 있긴 해요. 네. 뭐 올웨이즈나 뭐 제이슨딜이나 뭐 요즘 토스에서도 공구 앱이 생겨서 그쪽에서도 저희 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판매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 쪽 이 플랫폼에 있는 인플루언서 셀러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는 하죠.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스타, 유튜브, 틱톡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것들은 안 쓰니까. 좋습니다. 이 내용 되게 도움 많이 받으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아니, 왜냐면 이게 공동구매라는 게 유튜브에 잘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저 사장님 채널인 저스트고 채널에도 공동구매 얘기들이 있는 건가요? 네, 공동구매 컨텐츠 요즘 계속 올리고 있고요. 요즘 조금 바빠서 바로바로 업로드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주력이 아니니까 못 올려요. 저도 지금 밑에 매장에서 뛰어다니다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촬영하고 있는데. 매장이요? 매장이 있으세요? 저 명품 매장 하고 있어요. 이거 제 아내가 보면 큰일 나는데. 아니, 뭐 오시면은 원가 플러스 곱하기 한 5%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 할 텐데요. 저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아내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달려왔는데 그냥 말은 되게 쉽게 하세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마인드적인 것들을 못 하셔가지고 저스트 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저 사장님은 저스트 고 하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됐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달려오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그냥 미친놈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택배하고 막 대리운전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막 반말하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무시당하는 걸 보니까 저쪽으로 다신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진짜 돈 벌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삶이랑 지금이랑.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진짜 미친놈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계속적으로 굴곡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9살 어린 놈이 뭐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유,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근데 안 중요해 보여요. 제가 더 늙어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도 되게 진심이 느껴지고 제 감정도 동요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감정이 동요되는 걸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사장님의 나중에 하시고 싶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목표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 직원분들이랑 최대한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사업을 계속 확장한다기보다 지금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업종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때그때 하나씩 또 추가해 볼 생각이고요.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제 목표인 것 같아요. 혹시나 명품 쪽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떼드릴 테니까 같이 팔아보는 것도. 아니, 제 아내가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늦게 배운 사람이 더 무섭다고. 네. 제 아내가 칸골만 매다가 요즘에 자꾸 백화점 가죠. 큰일 났습니다. 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좀 확인.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사장님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 사장님이 너무 선한 영향력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 사장님 팬이었기 때문에 정 사장님 구독자님한테 또 이렇게 작지만 도움이 되실 만한 선물 드릴 테니까 이걸로 또 최대한 이득을 보시고 다양한 또 유통 판로가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앞으로 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사장 채널 구독, 좋아요! 너무 놀래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